본능적으로 서로를 책임지고 평생 의지하는 새가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부부가 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 서로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한 가지 감각이 모자라면 다른 감각이 뛰어나기 마련이라서요. 일상적인 일은 거뜬히 냄새와 촉각으로 문제없이 해결하지만요. 한번 결합하면 암컷 수컷이 평생 일부일처 커플을 이루고요. 이러한 혼인 관계를 20년까지 지속합니다. 안 보이는 눈으로 찰떡궁합을 이루는 커플은 바로 키위인데요. 키위는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이렇게 금실 좋은 키위 암컷은 알을 낳을 때마다 진통을 겪습니다. 매일같이 알을 쑥쑥 낳는 암탉이 비웃을 만도 하죠. 그렇다고 비웃을 수 없는 까닭도 있습니다. 키위 몸 크기는 닭 크기만 하지만요. 키위가 낳은 알은 계란의 6배나 될 정도로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몸집은 크지 않은데 알 크기는 엄청난 크기인 거죠. 전 세계 어느 새보다도 몸 크기에 비해서 가장 알이 큽니다. 알을 낳기 2, 3일 전이면 알이 몸을 꽉 채워서 윗속에 음식을 넣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몸이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단식하다가 알을 낳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거죠. 키위가 낳은 알은요, 어미 무게의 20%에 달할 정도로 아주 크거든요. 알 크기만 봐도요, 키위는 현재 몸집이 작아졌지만요, 과거에는 몸집이 상당히 컸던 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과거에 모아새가 9종이 살았었는데요. 모아새는 타조처럼 날지 못하는 새였었죠. 이 모아새는 굉장히 커다란 새였습니다. 크기가 가장 작다고 하는 모아는 덤불에 사는 종류인데요. 칠면조 크기만 했었지만요. 커다란 모아는 키가 3.6m나 되고요. 몸무게는 230kg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새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육중한 몸이었던 거죠. 귀는 과거에 모아새만큼 컸었다고 합니다. 커다란 모아새는 사라졌지만요. 키위는 숲에 숨어 살면서 점점 몸집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했고요. 숲속 바닥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지금껏 생존 가능했던 거죠. 몸집은 작아졌지만요. 알이 만들어지고 낳는 기능이 몸집 크기에 맞춰서 축소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현재 알 무게가 450g짜리도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알이라고 알려진 타조 알은요, 알 무게가 타조 몸무게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타조는 몸 크기에 비해서 가장 작은 크기의 알을 낳는 새입니다. 그런데 키위는 알이 몸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요. 알과 몸집 크기 비율이 적절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키위가 알을 낳는 일은 힘겨운 일이 되었고요. 계절에 한 번씩 알을 낳습니다. 키위는 뉴질랜드에만 살고 있는 독특한 새인데요. 키위는 거의 눈먼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새이거든요. 눈 크기도 새 중에서 가장 작고요. 앞을 못 보니까 남들처럼 대낮을 활보하는 건 위험한 거죠. 자신들처럼 남들도 제대로 뭘 볼 수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야행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님인데도 누구 도움 없이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건 참 대단하지 않나요? 사실 시각은 포식자나 위험을 피하고 먹이를 찾는데 상당히 중요한 감각이긴 하죠. 그러나 야행성이거나 지하에 사는 동물은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감각에 의존해서 거뜬히 잘 살아갑니다. 새들의 영역에서는 시력이 참 중요한데요. 색깔 또한 아주 예민하게 인식하는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육상 동물 중에서 눈이 가장 큰 동물이 누군지 아시나요? 날지 못하는 새, 바로 타조입니다. 타조는 자기 뇌보다도 눈이 더 커다란 특이한 새죠. 눈의 직경이 5cm에 달합니다. 날지 못하는 타조가 달리기 실력을 키웠듯이 언제 어디서든 달려들 포식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시 카메라를 크게 달고 있는 거죠. 그만큼 새의 눈은 잡아먹히지 않느냐 아니면 잡아먹느냐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의 시력은 탁월해서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보다 8배는 먼 거리 물체를 정확하게 봅니다. 3km가량 떨어진 먼 거리에서
토끼처럼 움직이는 물체에 초점을 맞춰서 빠른 속도로 바로 날아가서 잽싸게 낚아챕니다. 새들은 대개 사람이나 다른 포유동물이 볼 수 있는 색깔 범위보다 더 넓게 자외선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색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작은 포유동물이 덤불이나 큰 돌 밑에 숨었다고 숨어봤자 독수리는 이미 이들의 흔적과 소변을 자외선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잡아먹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낮에 활동하는 많은 새들은 우리 눈에 똑같이 보이는 색도 그 차이를 쉽게 알아봅니다. 빽빽한 숲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녹색뿐이지만요. 새들은 자외선 스펙트럼을 볼 수 있어서요. 열매의 빛을 보고요. 즉시 덤불 숲에 앉아서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독이 있는 것도 쉽게 구분해내는데요. 빽빽한 나뭇잎이나 덤불 속에서 작은 곤충을 찾아내서 잡아먹고 또 깊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물 위에서 발견하고 물속으로 잽싸게 뛰어듭니다. 예민한 시력으로 곤충을 효율적으로 사냥하고 또 과일을 효과적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짝을 찾을 때도 깃털색을 서로 구분하고요. 이동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빼미는 야행성이니까 눈이 나쁘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색깔은 못 봐도 빛에 민감해서 시력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런데 키위 눈은 다른 야행성 동물과는 다르게 진화했던 거죠. 야행성 동물들은 빛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빛을 모으기 위해서 눈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키위는 다른 새들이 당연한 듯 갖추고 있는 시력을 못 갖췄습니다. 키위 눈은 지금까지 어떤 동물보다도 눈이 작은데요.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오카리토 숲에 사는 160마리의 갈색 키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모두가 완전 장님이었는데요. 시위는 시력이 필요하지 않는 나무 그늘 밑의 어두침침한 풀밭에서 냄새를 맡는 기능을 키워왔고요. 밤에 활동하고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먹이가 널린 장소에서 삽니다. 뉴질랜드 국토가 형성된 지는 오래되었지만요. 뉴질랜드에 사람이 도착한 지는 불과 800년이 안 돼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발견한 땅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에 사람이 5만 년 전에 도착한 것과도 비교되죠. 뉴질랜드에 사람이 도착한 시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시대 후반에 해당하는데요. 이 시기까지 뉴질랜드에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육상 포유동물조차 살고 있지 않았었는데요. 기러기나 앵무새 등등의 다양한 새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이 뉴질랜드에 뛰어난 항해술을 가진 폴리네시아인들이 처음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정착해서 원주민이 된 마오리족은요, 고향이 하와이키였던 폴리네시아인에 속하는데요. 마오리족은 폴리네시아에 속하는 하와이나 타히티와도 문화나 언어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 중 하나에서 마오리족이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남섬과 북섬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남북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바로 해수면이 낮았던 빙하기 시절이었는데요. 얕은 바다의 해저 바닥이 드러났던 시절이었던 거죠. 하나의 섬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도 키위는 지역별로 5개의 다른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만큼 이동성이 활발하지 않았던 거죠. 간빙기에 들어오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닷물이 남섬과 북섬을 갈라놓은 다음에는 더더욱 서로 다른 키위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키위는 시각 대신에 후각을 키웠는데요. 다른 새들보다 훨씬 예민한 후각을 갖고 있습니다. 후각은 콘돌 다음으로 뛰어납니다. 콘돌 후각은 아주 멀리서도 예민하게 냄새를 맡지만요. 키위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먹이를 냄새로 찾아냅니다. 콧구멍이 부리 끝에 있는 독특한 새인데요. 이런 특징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키위만의 특징입니다. 이 부리 끝에 있는 콧구멍으로 냄새를 맡고 또 먹잇감이 내는 진동을 부리 끝으로 파악하면서 지렁이나 땅벌레 그리고 씨앗 같은 걸 먹고요. 또 과일이나 개구리 또 작은 가재 같은 것도 먹습니다. 냄새로 벌레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찾아내는 거죠. 주로 후각에 의지하지만 청각이나 진동을 느끼는 촉각으로 주변 환경을 알아차립니다.
13세기에 이르러서야 뉴질랜드에 사람이 도착했는데요. 이후에 뉴질랜드에 살던 모아 새는 멸종되었고요. 키위도 사람을 포함한 포식자들을 피해서 더욱 확고한 야행성을 고수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현재 키위 보호구역이 만들어진 곳에서는요, 낮에도 키위를 볼 수 있습니다. 키위는 숲속에서 나무들로 몸을 감출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살림이 벌채되면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인데다가요, 뉴질랜드에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알을 먹는 포식자가 없었기 때문에 커다란 알이 먹히지 않고 안전하게 부화할 수 있었죠. 그리고 부화하자마자 새끼가 움직일 수 있어서요, 날아다니는 새들이 새끼를 잡아먹는 공격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또 사람들이 데려온 개나 고양이, 그리고 돼지 같은 공격자가 많아지면서요, 어린 새끼가 성체가 될 때까지 살아남는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는 교통 표지판에 근처에 있는 키위를 조심하라는 표시를 볼 수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만 살고 있는 키위는 동전이나 우표에도 그려져 있고요. 뉴질랜드 상징이 되고 있는데요. 키위는 한때 뉴질랜드에 1200만 마리가 살았던 적도 있었지만요. 현재는 6만 8천 마리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날지는 못하지만 시속 20km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키위는요, 앵무새나 까마귀에 맞먹을 정도로 상당히 똑똑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위의 뇌는 시각에 관여하는 영역이 실제로 있지는 않아서요, 새 중에서도 특이한 뇌를 갖고 있습니다. 뇌에 시각 영역이 없는 대신에요, 촉각과 후각에 관여하는 영역이 아주 큽니다. 앵무새나 명금류와 비슷한 뇌 크기를 갖고 있는데요. 키위는 겁 많은 새가 아니고요, 상당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또 강인한 새입니다. 자신이 차지한 영토를 적극 방어하는 기질이 있어서요, 극도로 성질이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발톱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서요, 베이면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자신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있는데요. 키위는 누굴 향해서 피 흘리며 달려들까요? 눈은 멀어도 후각과 청각과 그리고 촉각으로 평생 찰떡궁합을 이루는 키위는요, 믿을 건 자기 짝밖에 없다고 여기겠지만요, 자기 짝이라고 별 수 있나요? 모진 풍파를 함께 겪을 수밖에 없겠죠.